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 법 시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법무부가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법무부가 촉법 소년의 연령 기준을 한 살 낮추기로 했죠.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과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서 형사처벌 대신에 보호처분만을 받아왔는데요. 네. 이제 만 13세는 촉법소년 범위에서 빠지게 되면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취약이라든가 취업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 조회를 할 때 그 확인이 제한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소년법과 형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입법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게 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사실 그동안 10대들이 범죄 형태가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데도 오히려 법은 관대하다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춰야 한다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요. 네. 처음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정할 때 뭐 어떤 생물학적 판단에 따랐다기보다는 형사 정책상 필요성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형법 제정 당시에 비해서 현재 소년은 성숙했고 또 사회 환경이 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는 전체 촉법 소년의 보호 처분 중에서 13세 비율이 약 70%이고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전체 소년 중에서 12세와 13세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네. 촉법 소년의 연령,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정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잉글랜드와 호주는 만 나이로 10살 미만이고요. 네. 또 프랑스는 만 13살 미만, 미국은 주별로 다른데 적게는 10살 미만, 많게는 14살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가 소년 사건의 예방과 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개선안을 또 내놨죠. 네, 우선 소년 사건이 많은 인천과 수원지검에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네. 보호 처분이 부당하면 검사가 항고를 할 수 있게 해서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년원에서 만기 퇴원한 소년은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가 없어서 이후에 관리 공백이 있었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보호 처분 9호와 10호에 해당하는 단기,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장기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보호관찰 부가 처분 종류도 약물 전문 치료기관에서 치료나 재활을 받거나 네. 아니면 아동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는 등으로 다양화합니다. 그리고 전담 인력도 증원하고 소년범죄 원인을 분석하고 소년재판부에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소년분류심사원도 확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실질적인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소년교도소 수용자는 필수적으로 검정고시 과정을 수강하도록 했고요. 네. 또 대학 진학 준비반도 신설합니다. 또 수도권에 교화에 특화한 교육 환경을 갖춘 소년 전담 교정시설도 마련하고 현재 성인범 중심으로 되어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소년범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촉법 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이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미디어 리얼 리서치가 지난 1일 자체 패널 3,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80.3%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고 또 응답자의 67.9%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건데요. 특히 국가인권위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특약 등 국제 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라든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예.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오히려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확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만큼 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남은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사실 결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지금 소년 범죄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소년 범죄를 낮추기 위한 방법에서 그 차이를 보이는 것인데요. 우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한 살 낮춘 이 정부의 결정이 실제 소년 범죄율 감소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네. 더불어 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잘 실행되는지도 관심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화나 선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과 관련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지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